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사과나무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나무 종류들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꽃사과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들이 사과로 먹지를 않죠. 그렇지만 이 네 종류의 사과나무들은 우리가 실제로 먹는 사과들입니다. 먹는 사과들이고 실제로 과일 가게에서 팔고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과나무들이 어떤 나무인지, 그래서 사과나무가 있고 요 능금은 지금 거의 멸종 위기의 식물이기 때문에 능금은 팔지를 못하죠. 뭐 팔 게 있어야, 능금나무가 있어야 능금을 팔죠. 그래서 능금은 사실 팔지는 않는데 요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미니사과 알프스 오토메, 요건 실제로 우리 과일 가게에 가면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러한 사과인데, 사과 앞에 미니자가 붙었기 때문에 사과의 크기가 작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니사과 알프스 오토메. 그리고 계량사과나무 메이폴이라고 있는데 이 계량사과나무도 마찬가지로 미니사과나무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이 네 종류의 사과나무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의 사형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능금을 잠깐 보고 사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능금은 사과에 비해서 요 부분이 열매 끝 부분이죠. 열매 끝 부분이 여기에 약간 부풀어 오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열매를 보면은 요 열매의 요 끝 부분이 약간 혹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 부풀어 있는데 반해서 사과는 보면은 열매의 끝 부분이 오목하게 파여 있죠. 이렇게 오목하게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오목렌즈처럼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다 하는 특징을,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과이죠. 사과인데 반해서 능금은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약간 도드라져서 약간 튀어나온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영구꽃받침이 있는데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하는 영구꽃받침이 있는데, 요 영구꽃받침의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혹처럼 동그란 것이 보입니다. 사막이나 혹처럼 이렇게 동그란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능금이죠. 이것이 능금의 모습인데 비해서 사과는 그러한 혹처럼 동그란 그러한 것이 없다. 혹이나 사마귀 같은 것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 사과는 열매 크기가 8cm에서 열매 지름이 8cm에서 10cm 정도로 열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일 가게에서 사 먹는 사과는 열매가 이렇게 큰 반면에 능금의 크기는 지름이 4cm에서 5cm, 그러니까 사과의 크기에 능금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크기가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금입니다. 그래서 능금은 열매 크기가 작은데 반해서 요 4cm에서 5cm 정도 되는 이러한 능금이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미니사과 알프스 오토메, 이것은 보면은 마찬가지로 능금하고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능금하고 크기가 같아서 열매 지름은 3cm에서 5cm 정도로 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 능금에 비해서 요 부분이 사과처럼 움푹 들어가죠. 요 부분이 움푹 들어가서 오목렌즈처럼 움푹 들어가고, 그 속에 이러한 꽃받침, 영구 꽃받침이 남아있게 되는데, 영구 꽃받침 아래쪽에 사막이나 혹 같은
동그란 것이 보이지 않는다. 동그란 것이 보이지 않으면 사과라 그랬죠. 그래서 사과의 열매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문제는 크기가 지름이 3에서 5cm로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사과의 크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열매는 딱 손에 잡고서 한 입에 딱 깨물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열매 크기가 작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미니사과 알프스 오토메입니다. 그래서 미니사과 알프스 오토메가 보면 이름이 너무 길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 식물의 이름이 이렇게 길면은 기분이 나쁜가 봅니다. 사실 나도 식물의 이름이 이렇게 길면은 정말 짜증이 좀 납니다. 짜증이 나는데 이렇게 긴 이름 말고 짧은 이름을 즐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나무를 그냥 이 열매를 이 사과를 그냥 알프스 오토메라는 말을 보통 빼버리고 요 앞에 있는 미니 사과라고 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에서 이 열매를 열매를 팔 때 이 이름을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라고 부르면서 파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고 다만 사람들은 미니 사과라고 불러서 팔고 있습니다. 미니 사과라고 팔고 있는데 이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의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는 일본에서 발견된 품종이죠. 일본에서 발견된 품종인데 일본에 알프스산이 있습니다. 그 알프스산에 후지라고 하는 사과의 품종하고 후지하고 홍옥하고 후지를 키우고 있는 사과 농장이 있었는데 그 농장에서 자연 교잡으로 요 미니사과 알프스 오토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교잡으로 홍옥하고 후지가 만나서 이런 미니사과, 조그마한 사과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알프스 오토메라고 하는 것은 학명에 보면 알프스 오토메라고 했는데 이게 일본 말로는 여기 알프스에 우리 말로는 한자로 을려라고 썼는데 을려를 일본 발음으로 하면 오토메라고 합니다. 오토메라고 하는데 이 오토메는 뜻이 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녀 할 때 남자 여자 할 때 그 소녀의 소녀가 바로 오토메인데 그래서 이 뜻을 그대로 풀이를 하면 알프스의 소녀다. 그래서 알프스의 오토메는 알프스의 소녀다. 사과인데 미니 열매가 작고 알프스의 소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과가 바로 미니사과 알프스 오토메입니다. 이러한 미니사과 알프스 오토메는 열매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 열매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립니다. 요 지금 사진을 보면은 사진 속에서도 열매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 사과의 무게 때문에 사과나무의 가지가 아래로 축 늘어져 버리게 됩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이 열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아래로 축 늘어져서 여기 사진을 보면 마치 수양보들이나 능수보들의 가지처럼 아래로 축축 늘어진다고 하는 가지가 휘어져서 늘어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열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린다 하는 것이 바로 미니사과 알프스 오토메입니다. 근데 요 열매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 바로 계량사과나무 메이폴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미니사과 알프스 오토메는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보면은 열매의 지름이 3cm에서 5cm, 요 크기가 3에서 5cm로 시중에서 팔리는 사과가 8에서 10cm인데 반해서 요 열매는 3에서 5cm로 시중에서 팔리는 사과의 크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나무 알프스 오토메라고 했는데 계량 사과나무 메이폴도 마찬가지로 열매 크기가 3에서 5cm로 열매 크기가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나 아니면은
능금하고의 크기가 같을 만큼 사과의 크기가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꽃이 필 때 보면 이 나무는 계량사과 나무 메이폴은 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요 분홍색의 꽃이 핀 모습이 너무나 매력이 넘치고 매혹적이죠. 매혹적인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공부했던 모과나무의 꽃하고 색깔과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모과나무의 꽃하고 색깔과 모양이 거의 같지만은 꽃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달리죠. 엄청나게 많이 달려서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습은 봄에 계량사과 나무 메이폴을 만나면 입이 딱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많은 꽃이 그냥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계량사과 나무 메이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열매도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달리게 됩니다. 엄청 많이 달리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알프스 오토면은 열매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아래로 축 처졌지만은 요 사진을 보면은 요 계량사과 나무 메이폴은 그 반대로 가지가 위로 꼿꼿하게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죠. 고추 서 있으면서 거기에 열매들이 잔뜩 많이 달리는데, 다른 사과나무에 비해서 열매의 색깔이 자주색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자주색, 거의 검은색이 많이 도는 진한 자주색의 열매가 이렇게 다닥다닥 많이 달려가지고 많이 달리는데, 이 열매는 계량사과나무 메이폴은 열매를 잘라보면, 칼로 잘라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서 요게 끝부분이 움푹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과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능금은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질 못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도드라져 있었죠. 도드라져 있는데 반해서 사과나무 종류들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특징이 바로 요 색깔입니다. 색깔이 빨간색이 들어가 있죠.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우리들은 열매살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과육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살이라고 하는데, 요 과육, 열매살 부분에 과즙, 달콤한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사과의 요 부분을 열매살이라고 하고, 열매살 속에 요 부분에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데, 요 열매살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계량사과나무 메이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